그래서 이제 설 연휴 시작했는데 나와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또 응? 열정적으로 나와서 공부하고 있지. 갈 데가 없어서 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응? 왔잖아. 너 만약에 갈 데 있으면 왔어? 시골 갔죠, 시골. 그러니까 내일 가- 시골 가죠.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갈 데 없잖아. 오늘 시골 올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여자친구한테 그럼 전화해봐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만날 수 있지. 그럼 뭐 만나러 가. 왜 만나러 가? 나 공부하러 왔다니까. 이렇게 네거티브로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아, 이 자식이. 모르겠어. 얘도 집에 간다고 오늘 네. 수업 끝나고. 네. 일찍 가지 왜 여기를 왔지? 형, 집 싸고 가요. 별로 안 되잖아. 너는 가서 놀아. 집에 가서 자. 왜? 너도 직장인이고 쉬어야 된다며. 네. 왜 왔어? 우리말로는 바퀴실? 뭐 이쯤 되는데 그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는 그 공간. 그게 영어로 wheel, wheel이야. wheel이 왜 이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 그냥 W-E-L-L. 그 wheel이요?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런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뜻해. 그 wheel well이라고 하는데 그 바퀴가 타이어가 돌아가면 여기는 뭐 외부의 각종 이물질이 타이어와 함께 뭐 브레이크, 뭐 분진, 뭐 그다음에 타이어에 뭐 마모된 먼지부터 시작해서 밖의 이물질, 그다음에 뭐 겨울에는 염화칼슘부터 비, 바람, 먼지, 뭐 돌, 뭐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그쪽으로 노출이 되잖아. 네. 근데 거기도 전선이 필요해. 네. 그지? 그래서 가능하면 전선이 없는 걸 무선으로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부 다 밀폐해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뭐 아무래도 막아놓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주변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근처에 있는 커넥터,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정도 되는 뭐 몇천만 원 단위의 자동 기계다 그러면 거기를 완전히 마감을 해버려서 고장이 아예 안 나게 만들겠지만 자동차가 아니라 뭐 장애인용 그 전기 뭐라 그러지? 휠체어 아니면 뭐 전동 스쿠터, 뭐 전동 킥보드 이런 거 쪽 보면은 전동 킥보드도 왜 이렇게 쭉 발로 이렇게 쭉 차다 보면 그 뒷바퀴가 모터잖아. 전동 킥보드 뒷바퀴가 모터인데 모터 바로 뒤에 이렇게 커버를 씌우고 거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네. 그치? 밟으면 브레이크 등 이게 들어가요. 잡은 브레이크 등이 딱 켜진단 말이야. 네. 이것도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근데 브레이크 여기에 바로 바퀴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생기지. 램프가 있고 램프 소켓이 있고 램프 소켓을 완전 밀봉을 해갖고 소켓까지는 밀봉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정비를 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도 봤겠지만 거기 사람이 자꾸 밟지. 맞아요. 뒷바퀴 밟으면서 그거 많이 깨져. 그래서 그 뒷바퀴 커버를 교체할 일이 자주 있어. 그래서 얘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그럼 라이트까지 전원이 가는데 전선 중간에 커넥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중간에 커넥터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 커넥터는 완전히 비바람, 먼지 다 만나요. 다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 네. 이런 완전히 방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먼지도 못 들어오게 완전히 밀봉이 될 수 있는 커넥터를 거기에 써야 하지. 근데 킥보드라는 기계적 신뢰도를 가진 물건에 그 정도의 커넥터를 쓸까? 안 써. 돈이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 뭐 여기 보면 이렇게 킥보드 위에 이렇게 손잡이 있고 거기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통신 모듈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뭐 다 있는데 여기도 이제 조금 지나면 왜 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새 거일 때는 완전 밀봉을 해갖고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이제 수리를 하지. 분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정비를 못해서 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요게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안에 커넥터는 애초에 거기에 칠이 다 돼 있어. 그래갖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커넥터는 이런 방수 방진 이런 커넥터를 안 써. 근데 문제는 이 킥보드 정비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프로의식을 갖고 있겠니? 아니지. 알바생들 갖다 쓴단 말이야. 쓰고 나서 그냥 지들끼리 그냥 안 되면 막 드라이버로 뭐 이러고 해갖고 실 다 버리고 그냥 대충 꽂아놓고
이렇게 정비를 해놓으니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그러면 발생할 수 없는 결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 이제가. 하나 예를 들면 배터리랑 킥보드랑 연결하는 그 커넥터에서도 결함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1위 업체 걔네는 커넥터를 안 만들었어. 그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배터리야, 그럼 킥보드에 딱 넣고 딱 꽂으면 그냥 바로 붙게. 모듈로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서 고장 확률은 많이 줄었지.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걸 커넥터로 만들어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 연구가 그 크림핑 툴이 이게 따로 있어요. 그 툴에다가 이걸 이 핀을 연결을 해서 이거를 여기서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이 안쪽에 들어가서 딱 고정이 되는 거야. 여기 턱이 있어. 턱이 있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이걸 빼는 공구가 또 있지. 그래서 얘는. 그게 이거야. 집어넣는 공구, 빼는 공구. 이걸 잡아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야. 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 빼는 공구가 이 넣는 공구보다 더 직격이 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제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거꾸로 전선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락을 풀어. 이 락을 풀어. 딱 잡고 빼면 빠져. 여기 익스트랙션 툴, 여기 인서팅 툴, 이 두 가지지. 이건 일회용이고, 이 크림핑하고 인서트, 익스트랙터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공구가 따로 판매가 되지. 그 공구가 내가 지금까지 본 공구 중에 제일 비싼 공구였어. 이게 딱 꽂으면 여기 있는 물리적인 락이 있잖아. 그 락이 걸리는 소리가 나지. 이 단자가 서로 연결되는 소리가 나지는 않아. 무슨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럼 멀티미터로 찍어봐야 되나? 근데 가끔 이제 뭐지? 커넥터를 이제 연결하잖아요. 그럼 딸깍 소리도 안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소리는 글쎄 내가 있잖아. 소리는 커넥터가 연결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락에 걸려. 락이 걸리는 소리지. 제 일본에 얘기했던 커넥터의 락. 그 락킹이 되는 소리지, 이 커넥터가 연결되는 소리가 아니야. 커넥터는 연결될 때 소리가 안 나. 물론, ASMR 하듯이 진짜 고성능 마이크를 갖다 대놓고 들으면 뭐 들릴 수도 있겠다만, 근데 그게 딸깍 소리는 아니야. 무슨 갈리는 소리지. 순놈, 이 반대쪽은 순놈일 거 아니야. 예. 그 순놈을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새 걸로 락이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게 있어. 그걸 갖다 꼽아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꼽아서 빡빡하게 들어가는지를 검사해야 돼. 딱딱 소리가 안 나게 만들어진 게 있어. 아니면 하나짜리 핀 새 거, 그거를 여기다 꼽아봐야 돼. 하나씩 꼽아봐야 돼. 그래서 뻑뻑하게 들어가는지. 마치 그 벽에 있는 콘센트에 우리 플러그 꼽을 때 많이 써서 막 노후된 것들은 쉽게 꼽히잖아. 쉽게 뽑히고 톡 건드리면 뽑히지. 이 커넥터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 그래서 들어갈 때 뻑뻑하게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면서 이 쇠가 좀 갈리는 듯한 그 뻑뻑한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이 나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체결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별도의 툴도 있고, 툴이 없으면 이거 새거, 커넥터 핀 새걸로 이렇게 직접 하나씩 넣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아마 내가 단언하지만 채로 갈아도 아무도 안 해. 그 검사. 항공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 커넥터가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 수시로 뺐다 꼈다 하거든. 그래서 그 커넥터의 오염도도 높고, 너무 뺐다 꽂았다 자주 하니까, 이게 특히 암놈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러니까 순놈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고, 암놈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벌리면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딱 잡고 있게 되는데, 예? 이렇게 벌리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딱 고정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웬만하면 잘 안 빠지게. 이렇게 돼서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유격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꼈다 하면 얘가 이렇게 버려져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안에도 오염이 되고, 여기도 오염이 되겠지. 그러면 전류가 제대로 흐를 수가 없어. 그래서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요 암놈을 교체를 해줘요. 근데 많이 쓰다 보면 얘도 닳겠지. 지금 얘도 교체를 해줘야 돼. 얘를 이렇게 벌리면서 들어가야 되고, 요 벌리는 과정에서 여기에 저항. 그 저항이 느껴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딱 물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많이 쓰고, 심지어 이제 아까 이거 완성도가 낮은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도 움직이잖아, 지금. 이게 껐다가 움직이거든? 그럼 얘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게 진동이나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벌어져,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고. 그럼 처음에 딱 물려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연결이 돼서 작동하다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떨어지니까 작동 안 하지. 멀쩡한데 작동이 안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그래서 뽑아서 이 검사를 해줘야 돼. 이 연결 상태 이제 적당한지. 그래서 넣었다 뺐다 뻑뻑한지 연결 상태 검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얘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에 로드가 덜 가게. 그러니까 이 전선의 무게가 여기에 과해지지 않도록 얘를 살짝 들어서 고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진동이 와도 여기에 로드가 안 걸리게 해줘야 된다. 그게 배선 정리의 핵심이야. 물리적 로드도 가해지면 안 되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물리적이 아니라 전기적 로드도 뭐 그 정도의 높은 전원이 들어가는 전선이 옆에 있으면 오류 나. 막 오작동해. 이 전선이 흘러갈 때마다 여기서 센서가 오류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얘는 분리시켜놔야 되는 거지, 그런 전선이. 거 싸가지고 딱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근데 이걸 닦을 생각도 못 하지.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다, 이러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 아까 내가 배터리로 예를 들었듯이, 그렇게, 예를 들어 항공기용 그 배터리 커넥터는 핀 사이즈가 이만해. 그러니까 뭐, 터미널 청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터미널 자체가 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앞높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앞높이 안에를 어떻게 청소할래? 솔 같은 걸로 하면. 이런 경우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청소 안 해. 교체해줘. 그게 답인가? 이건 교체를 해줘. 근데 다른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지. 이게 이제 자동차에 이런 커넥터가 생겼어. 그러면 요렇게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져 있으면 요거 그냥 통째로 빼버리고 교체해주면 되는데, 이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길어. 어떻게 할 거야? 요걸 닦아줘야 되잖아요. 요거 청소해줘야지. 그치?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건데, 요거 뭔지 알아요?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걸 교체 못해. 그럼 어떻게, 자동차 쪽에서 어떻게? 자르고 반대쪽도 잘라서 전선 연결해 버릴 거야. 커넥터를 없애버릴 거라고. 커넥터 이걸 야 언제 이거를 자르고 또 새로운 거 갖다 연결 언제 야 잘라버려. 잘라 연결. 차 딱 사서 뭐 블랙박스 설치하고 뭐 오디오 튜닝을 한다 그러거나 뭐 밖에서 나와서 뭐 작업을 한다 그러면 뜯잖아. 내장재 다 뜯어갖고 하네스를 보인 상태에서 거기 잘라서 뭘 더 덧붙이거나 아니면 배선을 새로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보통 전문가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작업자들이 많아서 전선도 아무데나 연결을 하고 연결하는 방식도 지멋대로 연결을 하고 하네스를 그냥 뜯었다가 고정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집어넣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서 한번 튜닝을 했어? 그러면 그런 차는 사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감아버리면 꼬여. 절대 이렇게 감으면 안 돼. 여기에 손의 저항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감을 때마다 꼬여. 많이 감을수록 더 많이 꼬여서 나중에 끊어져, 안에서.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감았다가 딱 펼쳐놓으면 계속 무슨 펌한 것 마냥 꼬여있지. 그건 전선한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감을 때도 잘 감아야 돼. 일단 한번 꼬아놓으면 얘는 스트레스를 받고 얘는 다시 펴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전선은 불필요한 로드를 받고 있어. 그래서 하네스를 배선할 때도 꼬이지 않게. 그래서 표시가 돼 있어, 이렇게. 아까 그 전선에도 표시가 돼 있잖아. 그래서 딱 전선을 보면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가 보여. 그리고 뭐 원형으로 돼 있는 전선 다발 이런 것들도 표시가 있어. 여기 라인이 그어져 있어. 그게 꼬이는지를 확인하라고 있는 거고, 그 제너럴 텍스트북에 그 와이어링 할 때 그 규격, 와이어링 규격. 그래서 뭐 그게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지, 어떤 환경에 설치가 되는지,
전류가 계속 가는지 간헐적으로 가는지 냉각은 되는지 안 되는지 싱글 와이어인지 번들 와이어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규격이 달라져.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쓰는데 한 가닥만 간다, 두 가닥만 간다, 뭐 이럴 때는 괜찮은데 이게 번들로 다발로 간다. 그러면 그게 왜 여기 있는 열들이 다 합쳐갖고 전체 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 안에 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발열 문제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엔 조율값이 높은 전선들이 많이 쓰인다는 말이지. 그건 발열 문제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